that we are in a high state of readiness, prepared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And today we have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예, 오늘 뉴스 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연일 의미심장한 영상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 화염과 분노 시절에 공개했던 핵 공격 영상을 이렇게 재소환했습니다. 한번 하나씩 볼까요? 영상 속에는 미국의 ICBM인 미니트맨 3 그리고 SLBM 그러니까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 2 그리고 맨 끝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B-52 전략 폭격기의 위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6해공,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첨단 전략 자산이 이렇게 총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 네. 할 수 있는 경고는 미국이 다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까지 핵공격 영상 카드까지 보여준 진짜 손해는 뭐라고 볼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특수부대 훈련 장면을 아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략 자산들에 대한 이제 영상들을 띄운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상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는 상당할 겁니다. 지난 2017년 이 화염과 분노를 이야기하면서 항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개되는 장면들이 그때 봤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실제로 모든 어떤 전략 무기의 어떤 실험 영상들을 다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북한이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공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열차는 서로 마주 보면서 계속 달려나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 잠시 보셨던 이 미니트맨 3는 미국의 대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입니다. 미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이렇게 지하 경납고가 열리자 미니트맨 3가 화염을 내뿜으며 굉음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신 대표님, 네. 이 미니트맨 3를 좀 더 짚어볼 텐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평양까지 30분이면 발사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평양하고 거리가 한 8,000km, 서부에서 한 8,000km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마 10의 이상으로 속도로 날아가니까 30분이면 날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미니트맨 3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대지 ICBM의 유일한 지대지 ICBM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사일로, 그러니까 이제 지하 경납고의 뚜껑이 열리고 거기서 발사되는 그런 형식이고, 예. 이것을 미국은 한 13,000km 정도로 날려보낼 수 있고, 이것도 역시 다 탄도미사일이고, 지금 미국은 이것을 개량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대지 핵미사일입니다. 말씀 중에 다탄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북한이 최근에 다탄두 ICBM을 개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이미 지금 다탄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북한의 다탄두 능력을 평가를 하자면 아직 북한이 이제 초보 단계다. 그러니까 탄두가 쪼개지는 수준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 미니트맨 3 같은 경우는 이제 탄두가 쪼개져서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서 공격해 나가는, 예를 들어서 평양 한 발, 연변 한 발, 남포 한 발, 신의주 한 발,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쪽을 쪼개져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지금 미국이 또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각각 다른 곳을 공격해 들어가면서 회피 기동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가고, 그 정도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도 만들고 있는데 북한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갔겠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주무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인 트라이던트 2의 모습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자 보신 것처럼 SLBM이 물속에서 화염을 내뿜며 발사가 됩니다. 신 대표님, 네. 이 SLBM 트라이던트 2는 화면 같이 보실까요? 네. 이 영상도 있지만 재원을 좀 소개를 좀 해볼게요. 그래픽을 한번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트라이던트 2가 거의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 이상의 파괴력을 갖는다는 설명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탄두 미사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원탄두로도 한 개의 탄두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한 개의 탄두로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메가톤급 이상의 폭발력이 나오기 때문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한 15킬로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만 사용하면 1.5 메가톤 이상이니까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1000배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저기다가 한 발만 싣지 않고 주로 6발 정도의 다탄두를 사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발에 한 300킬로톤.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한 20배 정도 되는 위력의 탄두를 한 6발 정도 탑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데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미니트맨 3는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실제 전력으로 사용하는 전력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고정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적인 러시아나 중국, 과거에는 소련이 거기다 먼저 선제 타격을 해버리면 이거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과거 소련과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통해서 자신들은 거의 이 트라이던트 3, 즉 SLBM의 핵 전력을 거의 집중 투자를 하고 지대지 전력은 거의 조금 등한시했던 그런 전력이니까 결국 이 트라이던트 3는 트라이던트 2는 미국 핵 전력의 최고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 미국의 SLBM이 그럼 북한의 SLBM과는 차이가 좀 꽤 많이 나겠네요. 북한 SLBM 그러면 이제 북극성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 아직 전력화되고 실전 배치됐다라는 정보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한번 그 바다에서 솟구치는 정도, 저 정도만 보여줬는데 저게 아직 핵 탄두가 장착이 됐다, 또 저것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 전력화됐다 이런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저 SLBM을 전력화했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넌센스죠. 미국의 SLBM이 북한의 그것보다 더 월등하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늘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스텔스 폭격기 B-2가 모습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현재 괌 앤더슨 기지에 들어와 있는 B-52 전략 폭격기도 이 핵 공격 영상에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요. 신 대표님, 네. 이 B-52 전략 폭격기는 사실 뭐 우리도 익히 알려진 대로 네. 유사시에 가장 한반도에 빨리 오는 이런 전략 폭격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괌에 6대가 현재 배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교대로 배치가 되는데 이 B-52 같은 경우는 핵 미사일을 20발을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잠시 동영상에도 나왔는데 무슨 그 탄창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회전식 탄창 같은 것들이 장착되는 게 보였는데 그 탄창에 꽂혀 있는 하나하나가 그게 8발들이 탄창이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핵 미사일입니다. 그걸 이제 이 몸속에 8발 그리고 날개 6발씩 해서 20발을 장착할 수 있는 핵 폭격기가 B-52고 지금 이제 B-2 저기는 이제 16발의 핵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참 정말 핵 전력이구나 생각했던 게 우리 미국의 3대 폭격기 그러면 B-1B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B-1B는 지금 안 나와요. 왜 B-1B가 안 나오냐? B-1B는 소련하고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예. 핵무기를 장착할 수 없게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1B는 핵 전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B-1B를 딱 빼고 정말로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인 B-2와 B-52만 보여줬다. 이건 진짜로 핵 공격을 강한 뉘앙스를 풍기는 영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핵공격 영상을 공개한 B-52와 B-2만 합쳐도 거의 40여 발에 가까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이 하늘에서의 전략 자산을 갖췄다. 미국이 이렇게 봐도 되는 건데요. B-2, B-52가 한 대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만 만약에 합친다면 수백 발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B-2에 16발. 여기는 폭탄이에요. B-2는 미사일은 장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B-2에는 폭탄만 장착하고 들어가서 그런데 너무 이제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니까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탐지하기 힘들죠. 그렇게 해서 평양 상공에다 바로 그냥 때려버릴 수 있는 그런 폭탄, 핵폭탄 그리고 이제 벙커버스터 이런 것들 바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 B-52는 이제 멀리서 쏘는 그런 폭격기입니다. 전 화면 보실까요? 신 대표님 저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16개, 아까 우리 B-52가 20개니까 물론 뭐 아까 한 대당 한 대만 이제 출격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수백 발 가까운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다는 건데 한 번에 80여 개 목표물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핵무기가 아니고 다른 재래식 무기일 경우에 제담이라고 해서 2,000파운드급 폭탄, 지금 우리 F-15K 전투기에 들어가는 폭탄 중에 제일 무거운 게 2,000파운드거든요. 그걸 F-15K 같은 경우에 한 4발 정도 탑재를 하고 최대 4발, 실제로는 한 2발 이렇게 해서 이제 작전을 하는데 이 B-2 같은 경우는 그걸 80발을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80발 탑재하고 있어도 한 발 한 발 이렇게 쏘면 이게 뭐 대단히 무서운 거 아니죠. 그런데 B-2는 그것을 동시에 다른 쪽으로 다 유도를 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80개의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력적인 전략 자산들의 핵 탑재 능력과 핵 공격 능력이 담긴 영상을 미국이 재차 공개한 건데요.
미국의 군 수뇌부들은 최근 연이어 전투준비 태세 완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Clearly, we think that the political solution is the best way forward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and to address North Korea's programs. We are in a high state of readiness, prepared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Today, we have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And the motto for the U.S. forces in Korea is fight tonight. We stay shoulder to shoulder with our Republic of Korea counterparts militarily. 신 대표님, 물론 뭐 말은 오늘 싸운다, 오늘 밤 싸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어마무시한 핵 공격 영상을 정말 실행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이 이거를 좀 군사 옵션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얼마나 분노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고 지금 미국 헌법 그리고 미국 대통령령 25조에 따라서 모든 군사무기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정말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의 이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군대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말을 했던 것에 따라서 자신들은 시키면 언제든지 할 준비는 다 돼 있다. 이건 것이죠. 워낙 위력적인 군사 옵션 카드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희가 그 뉴스탑10 서두에 이 북한 수뇌부 생포작전, 미군과 우리 특수전부대가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이 이 우리 한국 보도가 좀 터무니없이 위험하다라는 이례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글쎄 이제 우리 언론들이 이제 이게 생포 작전이다. 특히 이제 북한군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가상의 북한군을 만들어서 또 거기다가 이제 북한 요인을 어제 보셔 알겠지만 거기에 흰 티 입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북한 요인 뭐 가상의 요인을 가정해서 어떤 생포 작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 예.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훈련은 좀 오래전에 있었던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방부가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국방부의 설명은 이거 아니다. 과도한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갑자기 또 동영상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생포나 제거라는 단어가 너무 세다는 그렇죠.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국방부가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결국 또 본인들은 동영상을 일단 삭제를 하고 그러므로 충분히 북한 측에다가 뭔가 보내는 경고장은 있겠죠. 그러나 또 국방부 발표를 보면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생각은 조금 아직 없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아주 다용도의 어떤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핵공격 영상을 재차 공개한 미국 얘기를 해봤다면 지금 한반도 상공의 분위기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반도 상공에는요, 미국의 정찰기 2대가 동시에 출격하면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감시에 정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 네. 오늘은 보는 것처럼 조인트 스타스와 리베트 조인스가 동시 출격했다. 정말 이잡듯이 미국이 정찰기를 돌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조인트 스타즈와 리벳 조인트가 같이 이렇게 동시 출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의 종류가 조금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과연 ICBM, 즉 지상 발사형 미사일이냐, 아니면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분석을 했는데, 이제 조인트 스타즈가 왔다고 하는 것은 지상 발사 미사일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왜냐, 이 조인트 스타즈는 지상에 있는 표적을 탐지하는 거예요. 한 6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는데 한반도의 한 5배 면적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600개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데 이게 걸프전 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나 이스라엘 등을 향해서 스커드 미사일 대량으로 쐈거든요. 그때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 즉 텔을 헌팅하는 작업을 주로 지휘했던 정찰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있는 탱크, 뭐 트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판별하고 그것이 뭔지 분석하고 그걸 향해서 이게 이제 이동식 미사일 발사되니까 위협 순위를 다 정해가지고 그에 대한 반격을 지시하는 그런 지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인트 스타즈가 왔다는 것은 지상에서 움직이는 뭔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궁금하다. 그 내용이니까 즉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에 의한 지상 발사형 선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한 지상에서 발사되는 건 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성 15형 같은 경우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그 수풀로 끄집어 와서 그걸 가지고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상에서 쏘는 뭔가의 발사체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들어볼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허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I don't think North Korea will ever voluntarily give up nuclear weapons. It's been the pattern as we've watched it for over 3 decades. Well, I take everything that North Korea says with a big grain of salt, but the longer time goes on, the greater their capability will become. 글쎄요, 뭐 여기 지금 주제로도 나왔지만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이고 우리가 예측했던 성탄절 도발이 바로 내일입니다. 뭐 26일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신 대표님 어쨌든 24 오늘 뭐 최소한 빠르면 내일 쏠 수도 있지만 북한이 무력 도발을. 근데 날씨가 따라주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확실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안 된다면서요? 일단 뭐 사진 촬영을 제대로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뭐 비바람이나 천둥 번개가 치면 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통신도 일단 잘 돼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튼 저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전문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근하는 시점, 성탄절 어떤 행사를 위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시점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한반도로서는 새벽 5시에서 아침 8시경입니다. 그 아침 8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퇴근하기 직전 또는 퇴근한 직후 이때쯤 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관측이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워싱턴 시간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출근을 다 마치고 들어가는 게 퇴근한 시간이 저녁 6시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8시예요. 내일 아침이니까 얼마 안 남은 거래요. 그렇죠. 그때 쏘든지 아니면 그걸 지나서 쏘게 되면 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교회에 간다든지 한 그 시간에 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인 브라운 사령관이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그러면서 연초까지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3개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넘어가서 연초에도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뭐 그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는 내일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안채현 소장님. 전문가의 말처럼 북한이 정말 내일 아침에 쏠 수도 있고 연초까지 좀 길게 끌고 간다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전략자산들이 저렇게 맹렬하게 움직이니까 북한으로서도 얼마나 공포심이 크겠습니까? 따라서 뭔가 선물을 준다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고 호장성세 해놨습니다마는 자신들의 행동이 미국에서 일일이 체크되고 있으니까 조금 톤 다운해서 아니 아니라 1월 1일까지 신년사를 통해서 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우선 중심적 사상적 공세를 하고 그 후에 이제 후순위로 물리적 공세를 하는 게 미국의 어떤 말하자면 맞대응에 좀 맞서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북한은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전문가의 말처럼 정말 크리스마스 무력 선물이라면 내일이 가장 북한으로서는 좋을 텐데 날씨도 그렇고 안 소장이 분석했던 입장도 조금 뭐 변수가 있을 거고요. 신 대표님 그런데 미 연방 항공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민간 여객기 경계 경보 발령을 내렸더라고요. 지난 2017년도 9월 달과 11월 달에 쏘았던 그 화성 14와 화성 15의 경우에 보면 일본의 혼슈 그리고 홋카이도 사이에 스가루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공을 주로 지나갔었어요. 그 탄도미사일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이번에도 그 스가루 해협을 지나가는 그 비행기들 잡으면 거기는 아시다시피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북미 지방으로 가는 항공기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항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보를 미리 나르고 물론 이 탄도미사일의 고도와 항공기의 비행 고도는 아주 다릅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이 하늘에서 폭발을 해서 쪼개져서 조각들이 비산을 하면 항공기에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보를 미리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여객기 경계 경보까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일지 신년 선물일지 아직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북한은 육지와 바다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도발 카드를 모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의미심장한 사진 한 장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글쎄 안소영님 의도적으로 북한이 이 사진을 노출한 이유 육해공과 관련이 좀 있습니까? 네,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노동당 군사위원회,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를 열은 이후에 지난 4월에 헌법에서 삭제했던 선군사상, 선군영도라는 말을 부활시켰습니다. 저기다 저 사진을 보면 지금 서 있는 세 사람이 박정천 총참모장의 김명식 해군사령관, 김광혁 공군사령관입니다. 그 외에 2명, 5군 체제인데
특수작전군 사령관과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은 최근에 또 노출을 안 시키는 겁니다. 이 특수부대 사령관들을 공개 안 시키는 건 뭔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약간 우리는 여백을 두고 있고 뭔가 양보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 앉아있는 사람들은 최부일 인민보안상에 지금 총정치국장 김수길 대장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3군 총장들을 세워놨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워닝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까도 잠깐 지나갔지만 뭐 밑에 한번 그래픽으로 보실까요? 이 주체 무기들을 꽝꽝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ICBM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까? 그렇죠. 핵무기, ICBM, SLBM 이 세 가지가 소위 북한이 말하는 3대 주체 무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이것을 절대 자신들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아주 맞대결을 선언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자,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에 넘어서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좀 번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6시 19분이니까 만약에 미국 전문가들의 이 분석이 맞다고 가정하면 채 20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어느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북한이 던질지도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외교안보 소식이었고